네, 여러분.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규현 재판장.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어, 계엄이 어떻게 국헌문란으로 이어졌는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이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법리에 관한 주요 쟁점 판단, 이렇게 나중에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의미, 이제 국헌문란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대목이 형법 91조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하면서 느닷없이 근 380년 전, 그러니까 1640년대에 있었던,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 잉글랜드 왕 찰스 1세 이야기를 꺼냅니다. 잉글랜드 왕 찰스 1세가 직접 군대를 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여, 자, 이 난입이란 말도 매우 감정이 좀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회 의사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것도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발생하였고,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킨다, 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 당시에 왕은, 잉글랜드 왕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여러 차례 해산시켰습니다.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 왕과 의회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왕이 국가에 대한 반역을 했다고 인정하였음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었음. 이때부터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개념이 퍼지게 되었음인데요. 제가 찰스 1세를 대신해서 직위원 판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찰스 1세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찰스 1세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 군주들은 이렇게 전신상 그림을 다 남기고 있는데요. 이 찰스 1세가 사실은 직위원 재판부가 묘사해 놓은 것은 사실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취지가 왜 찰스 1세를 의회에 난입했다, 강제로 해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찰스 1세를 대신해서 직위원 판사한테 묻겠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왕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반역이 된다, 왕이 의원을 공격하면 반역이 된다, 그런 개념이 확립이 됐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지 17세기 중반, 그러니까 1640년대, 거의 400년 전
영국의 이 혼란 시기에 그때 벌어진 일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그것도 지구 반대쪽 나라의 역사를 들먹여 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직위원 재판부에게 묻습니다. 이 국가 원수가 의회를 공격하면 반역이다, 뭐 이런 개념이 퍼졌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400년 전이 아니라 불과 6년 전에 어, 불과 6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하고 그 사건으로 4명 이상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도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지 않는 미국의 사례는 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왕 영국 역사와 찰스 1세를 인용했는데 인용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한다. 찰스 1세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하고 해산시켰다가 내전이 벌어져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왕당파, 의회파 양쪽에 오랜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찰스 1세 왕은 재위 기간 중, 그러니까 1625년부터 1640년까지 최소 4차례 이상 의회를 해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국면에 내전이 벌어졌고 찰스 1세는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군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지금도 찰스 1세는 성공회에서 성인으로 추대되고 있는 분입니다. 1월 30일이 축일입니다. 찰스 1세 축일입니다. 신앙심이 독실했던 찰스 1세 때는 이 국제 정세와 또 기독교 종파 간 갈등 그리고 의회와의 이 권력 분쟁 등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찰스 1세가 죽기 직전 몇 년 동안의 상황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종교적 갈등 그리고 이 군비 마련, 가령 스페인과 전쟁을 하기 위한 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 이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이제 만들거나 올리거나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의회파와 대립하던 끝에 내전에 돌입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왕당파는 프레스턴 전투의 패배로 또다시 진압당했고 찰스 1세는 두 번째로 포로가 됩니다. 크롬웰은 더 이상 왕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 찰스 1세의 처형을 건의를 했으나 오히려 의회가 찰스 1세가 아니라 오히려 의회가 자기들이 반역자로 물리기를 싫어해서 크롬웰의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크롬웰이 1648년 12월에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의회를 기습을 합니다. 찰스 1세가 기습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롬웰이 의회를 기습을 해서 찰스 1세의 처형에 반대하는 200여 명의 의원들을 가두어버리고 자신의 확실한 지지자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여긴 135명만을 가려내서 의회를 편성을 합니다. 그중 70여 명이 출석한 의회를 잔부의회,
라고 읽혔는데요. 그 잔부의회가 왕을 재판할 나중에 최고 법원을 열게 됩니다. 크로멜파의 잔부의회가 열었던 1649년의 고등법원 그리고 날치기 재판은 왕의 재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모두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애초에 국왕이 합법적으로 처형된 것이 아니라 내란의 해전함으로써 반역자들에게 세된 것입니다. 애시당초 잉글랜드 법원은 왕을 재판할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비상대권 행사인 계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찰스 1세의 그 당시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잉글랜드 법원은 찰스 1세 왕을 재판할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찰스 1세의 처형은 법률이 아니라 군대의 힘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찰스 1세 왕에게는 재판 기간 내내 제대로 된 대우나 정당한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소한 공정한 척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도 거부했습니다. 자, 지기현 1심 재판부에게 묻습니다. 누가 반역자입니까? 찰스 1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기현 재판부는 절반만 했습니다. 전반부만 얘기하고 후반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후반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찰스 1세가 처형되고 난 뒤에 올리버 크롬웰의 독재까지 끝나고 1660년 왕정복고가 되자,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처형되고 11년 만에 왕정복고가 되자 그 찰스 1세가 처형당했던 1649년 당시 고등법원에서 찰스 1세의 처형을 주도한 이들은 곧바로 체포가 되어서 특별재판에서 대반역죄로 처형이 됩니다. 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10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당하거나 사지가 찢기는 그런 처형을 당합니다. 찰스 1세의 재판에 찬동한 19명이 끌려가서 종신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왕정복고 이전에 사망한 자들 역시 대반역죄로 보관 참시가 되었고 재산 또한 몰수가 됐습니다. 찰스 1세를 시해한 자들 중 일부는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요. 잉글랜드 정부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3명을 추적해서 체포하고 처형을 합니다.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올리버 크로멜, 헨리 아이어튼, 존 브래드쇼, 이 셋의 시신은 특별히 참수되어 웨스트민스터에 효수되기도 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도를 넘은 엄격한 통치에 등을 돌린 지 오래였던 잉글랜드 민중들은 그것을 통쾌하게 여기면서 기뻐했고 헨리 아이어튼, 존 브래드쇼 역시 크로멜의 악질적인 앞잡이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부관 참수되어 효수가 되자 잉글랜드 민중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 등 흥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왜 이러한 사실은 인용하지 않습니까? 찰스 1세가 반역이 아니라 그를 죽인 세력이 나중에 반역죄로 사지가 찢겼다는 것을 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의 궁금증은 여기에 미칩니다. 혹시 1심 재판부가 찰스 1세를 인용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다 알고 한 것인가? 혹시 은연중에 이러한 메시지를, 이 숨어있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궁금증까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